어릴 적엔 일기, 지금은 수다. 쌓아둔 말을 다할 때까지 몰아서 떠들어 봅니다. 밀린 일기 37번째 페이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도 지금 서로를 네. 잘 모릅니다. 갑자기 초반부터 네네. 밝히고 약간 들어가는데 민망해서. 오늘은 또 저희 특별한 게스트분이 자리해 주셔가지고 네. 소개를 먼저 하고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재훈님이 직접 혹시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이라고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정치라는 곳에 들어와서 뭐 국민의힘도 경험하고 민주당도 경험하고 했던 정치 초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저희 맨날 뭐 갑자기 좋았던 동네 추천하고 맛있게 먹은 거 얘기하고. 우리 좋아하는 식당 얘기하고 이랬는데 맞아요. 네. 갑자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러면은 네.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전혀 뭔가 어려운 얘기나 대의를 얘기해야겠다 하고 재훈님을 모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좀 사실 정치라는 게 오늘도 쭉 얘기를 해보겠지만 저희 일상하고 완전 맞붙어 있는 거고 그럼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근데 또 저희 둘이 하면은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신뢰도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분을 그럼요. 이렇게 그래서 찾다 네. 재훈님에게까지 연락이 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면서 되게 오랜만에 다들 서운할 수 있지만 좀 설렜거든요. 아니 평소에도 익숙함에 속아 지금 소중함을 잃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안 죄송해요. 됩니다. 소중함을 너무 잃었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이야기들 오늘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재훈님은 처음에 제안을 받고 네. 좀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팟캐스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재밌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맨날 아이고 맨날 진지한 얘기만 해가지고 추천을 이제 박혜민 씨가 해주셨는데 네네. 또 그냥 떠드는 것도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이런 추천을 해주셨나 보다.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친구들이랑 떠든다 생각하고 나가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 정보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박혜민 씨는 제가 좀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 청년정치 플랫폼 뭐 또 인큐베이팅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굉장히 제가 응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후원한 지. 네. 그래서 오래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오래 했다 보니까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한테 그래도 좀 이 정도 요구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연락한 거였는데 네. 흔쾌히 너무 받아주시고 또 오. 거기에서 여러 이제 이야기를 좀 오가다가 재훈님이 딱 좋겠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늘 이제 재훈님과 또 앞에서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 그 경험들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치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게 우리의 일상하고 아주 맞닿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다루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해볼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왜냐하면 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정치 이제 큰 따옴표 정치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민감해지고 굉장히 맞아요.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뭔가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닌데 서로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고 아니면 조심하지 않아서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뭐랄까 정치나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 편히 좀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리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제 얘기로 시작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재훈님이 어쨌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정보가 많지 않으실 테니까 어떤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이고 물론 소개는 지금 해주셨지만 좀 본인이 더 이렇게 끌어올려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처음에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하시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그 입문 스토리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치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사실 저한테는 좀 본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제가 개인 걸 정치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딱 군 전역 이후였는데 네.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세상을 살려고 보니까 보통 이제 인생을 쭉 그리려면 결혼은 언제쯤 해야지? 애는 언제 가져야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보통 20대 중후반 때 그리고 그걸 다 실천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그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해외 나가서 살아야 되나 뭐 온갖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그러다가 에이 뭘 해외야. 나는 그냥 저는 된장국을 좋아하고 한국 삼겹살이 좋고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네. 난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한창 대학교 다닐 때 정의당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땐 정의당 안에 뭐 성수저위원회가 있다 뭐 이런 그쵸, 것들이 그쵸.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정의당에서 뭔가 시작해야지라고 당원 가입하고 뭐 소소하게 뭐 대의원 나가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성추행 사건이 한번 터졌었어요. 정의당 내에서. 네. 근데 그 심지어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네네. 정의당 내부에서. 그러면서 당 활동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탈당을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난 그냥 연구원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4년 5년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박사도 진학을 하게 되고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뭔가 이대로 연구원 가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대로 그냥 조용히 어디 연구원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이러고 살긴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도 교수님하고 좀 깊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국회 들어가서 일을 해보다가 오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네. 공부하신 게 있으니까. 그거를 그땐 그게 기반으로. 비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도 비벼지겠지. 그래도 박사 했는데. 네. 그치.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간 게 이제 국민의힘 쪽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 채용 공고 막 떠가지고 그쵸.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들어갔었어요. 네. 일은 똑같았는데 그 낮에 하는 일만 똑같고 밤에 하는 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술자리도 맨날 불려가야 되고 막 맨날 긴급하게 무슨 사건 터지고 사실 그런 게 대학원을 다녔던 저한테는 그렇게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어요, 네, 확실히. 평생 연구만 하다가 글 그냥 쓰고 착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다가 다 뒤에 한 꿍씩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 하고 싶은 사람들.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막 이렇게 이용도 당하기도 하고 네. 나쁜 일에 불려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뭐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는데 계엄이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국민의힘을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을 빼고 이제 싶으셨군요. 네. 왜냐면 원래 정의당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막 의원실 생활할 때도 물론 같이 생활하신 분들 아직도 잘 연락하고 지내긴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정치적인 네. 성향이. 근데 용케 이렇게 잘 탈출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네요. 네. 정말 뭐랄까 솔직함에 너무 재밌는 약간 썰 듣듯이 그러니까. 들어서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빠져들었어. 재훈님의 그 스토리에 굉장히 네. 빠져들게 됐고. 근데 또 되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오가면서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 게임을 알리시다가 그죠. 갑자기 국민의힘 얘기하시고 네. 갑자기 계엄 얘기하시고 네네. 네. 네, 그래서 너무 네. 이게 뭐랄까 듣는 분들이 네. 이게 도대체 얘 뭔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으신데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네. 그 뒤에 최근에 이제 광역비례, 광역비례 네. 의원 출마를 도전해가지고 네. 뭐 경선에는 가지 못했는데 네. 면접 볼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세심하게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나가도 되겠냐.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 안엔 여전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구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뭐 지방선거 전이잖아요. 네네.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겪고 계시는군요. 그 이제 저희는
뉴스로만 좀 정치를 보니까 네. 뭔가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지 이런 거를 뭔가 가까이서 듣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냥 맞아요. 실제로 안에 계시는 재훈님의 입장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이세요? 뭔가 뚜렷한 욕망과 욕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남자친구도 맨날 저한테 불만을 토로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려나가는 일도 너무 잦고 전화 오고 약속도 막 취소해야 되고 음. 넌 최근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같은 게이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인데 그분이 엄청 일만 몰두하면서 살다가 혹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보셨어요? 아 저는 안 봤어요. 원밖에 못 네. 봤어요. 그럼 얘기하면 스포인데 스포. 아, 자, 스포니까 건너뛰신 분은 건너뛰시고. 네네.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거기서 미란다가 네. 이제 그 런웨이라는 잡지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해요. 네. 이제 잡지 산업도 패션 산업도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럼 난 이게 없으면 이제 뭐가 남지라고 막 허탈해하는 난 평생 여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겠다. 근데 그쵸. 약간 정치 안에 그런 과몰입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연애를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차였는데 같은 게이인데 네네. 이제 상대방이 일이야 나야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근데 또 이 친구가 너무 어이도 없게 당연히 일이지 뭐 당연한 거 물어. 아. 아니 말이라도 아, 그쵸, 좀 그쵸. 좋게 하든가. 실제로 일이라도 네. 아니라고 말할 수 내가 있는데. 넌데 참 너 어쩔 수가 없다. 차라리 이렇게 네. 얘기를 하든가. 하지만 너무 진심을 말해버리셨는데. 근데 참 정치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끝까지 남아있고 싶으니까 어떤 욕심을 부린다든지. 네. 네. 근데 참 정치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거는 되게 큰 얘기인 것 같고 뭔가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살기 편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음. 근데 또 누가 듣기엔 이건 되게 큰 얘기이기도 한데 그쵸.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긴 해요. 네. 그냥 나 같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그 욕구 하나긴 하거든요. 네. 네. 저는 뭐랄까 이제 뭐 부패한 어떤 정치인들 비리 아니면 부자. 무개념 발언 그치. 막 현금 뭐 어떤 대거. 거 뭐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네. 사람들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르는 것들. 그런 네.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되게 냉소하게 만드는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차피 안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이 사실 진짜 열심히 방금 재훈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훈님도 그렇고 이 안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좀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하시는 어떤 분들의 희망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납작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오늘 많이 배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하게 됐고 저는 이제 배우고 싶다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게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얘기를 사실 오늘 하면서 정치 이야기랑 버무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가 우리는 그 투표를 앞두고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일반 소시민들에게 좀 어필?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팁. 약간 네. 꿀팁? 근데 저도 같은 소시민으로서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랄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사실 크게 결정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당연히 그건 저희 일상과 되게 관련이 없는데 내 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자주 치워졌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주차장이 없는데 저기 맨날 불법 주차하는데 차라리 주차장을 뭐 하나 좀 만들어주면 안 되는지 그런 거 결정하는 거는 지방의회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지방의회가 다 60대 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지역에서 오랫동안 뭐 보좌관 생활하다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퇴임을 했는데 국회의원한테 너 먹고 살 거 없지? 이거 하나 해봐 해가지고 하는 분이 하거나 그렇게
바뀌면 네. 우리의 일상을 정말 편하게 바꾸려면 지방의회를 잘 투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 네. 정말 재현님이 한 번에 딱 이해가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약간 일타신데 지금. 지금 완전 일타 강사신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항상 좀 위험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딱 그거를 막아줄 만한 뭔가 펜스나 네, 맞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안내문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들이 엄청 쌩쌩 다녀서 좀 이런 것들을 뭐 어디서 좀 이렇게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저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어디서 해주지 이걸 잘 몰랐었는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거기 이제 바닥에 싹 그 안내문이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포장 같은 게 싹 깔려서 여기가 초등학교 주변이니까 서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문득 그래 정치라는 게 저렇게 사람들이 어떤 국회에서 의결 땅땅땅 하고 하는 그런 큰 일들도 있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바뀌는 거다. 그래서 내 지역구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뽑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지방선거 이번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약인가요? 크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결국 막 보통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국회의원한테 넣잖아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한테 넣었던 민원이 결국엔 지방의원한테 내려와서 그 지방의원이 처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괜히 여러 번 도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의원분들도 사실 되게 그거에 대한 욕구가 크신 분들이 물론 아까 그렇게 어떻게 보답성으로 자리받는 분들은 왜 자꾸 이런 걸 나한테 던져라고 하겠지만 정말 일하고 싶어서 출마하셔서 뭔가 바꾸고자 하는 분들은 오는 게 없어서 항상 전전긍긍 하시거든요. 뭔가 더 일하고 싶고 나도 여기 일하려고 온 건데 네. 맨날 국회의원 뒤치다거리나 해야 되고 난 언제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나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방 이참에 한번 우리 지역에는 어떤 지방의원들이 출마했나 쭉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뭐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여러 의미로? 네. 그렇구나. 그 이제 어린이날 이럴 때 제가 이제 집 근처에 큰 대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휴무 이럴 때. 이제 근데 지방선거 앞뒀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나눠주시고 하시더라고요. 홍보 판촉물 같은 거나 이런 거, 명함 같은 거 나눠주셨는데 오늘 받으신 명함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후보의 명함. 그렇죠. 네, 맞아요. 후보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있는데 뭔가 사실 그런 거 보면 저는 살짝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내가 잘 모르니까 거부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특정 그걸 말할 순 없지만 어떤 분의 그걸 딱 받았는데 본인이 일을 잘 할 거다. 뭔가 앞으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공약을 많이 써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막 재선을 하시나 봐요. 5선, 6선 하시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 아예 대문짝만하게 저는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일 많이 한 게 뭐 바퀴벌레 박멸. 중요한 일, 제일 중요하죠. 잘하셨네.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그 같이 받았던 친구랑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네, 맞아요. 네, 이런 뭐 정화조 사업을 해서 실제로 그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게 지방 의원들이 들여다보고 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내 가까이에서 많이 작동을 당연히 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또 해보게 되기도 하는데. 그건 이분이 육선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바퀴벌레 박멸을 1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선이면은 24년 동안 하셨네요. 네. 24년 치고 적게 한. 근데 이제 바퀴벌레 박멸을 이제 뭔가 전국구로 하지는 당연히 못하셨고. 저기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광진구. 그 광진구 내에서. 근데 사실 박멸도 못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집엔 나오던데. 우리 집에도 지금 날씨가 풀리니까 나오던데. 좀 더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거를 받았을 때
이만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정치라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와닿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뭐랄까, 정치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일상에 약간 맞닿기 어려울지에 대해서 실제로 재훈님은 뭐 이런 데서 일을 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시면서 실제로 업무하실 때는 정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사적인 자리라거나 이럴 때는 뭐 좀 선입견이나 이런 거 많이 마주하지 않으세요? 우선은 당장 제 남자친구도 할 말이 많은 표정이신데. 그리고 연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네. 아니 좋다. 너무 근데 많이 들으니까 너무 몰입돼요, 지금. 이게 막 그래서 넌 나중에 그럼 출마를 하는 거야? 오. 예를 들면 음. 작년에 잠깐 썸 탔던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썸 타면서 저랑 연애하는 걸 깊게 고민한 이유가 그럼 나중에 너 출마하면 내가 네 옆에 서야 돼? 오. 근데 진짜 좀 진지하게 그러니까. 생각할 만 하잖아요. 난 너보고 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서야 되는지를 먼저 그 고민하는 당선되면 거야. 같이 꽃 받고 손 그러니까 들고 그러니까 하잖아. 맞아. 그거 해야 되는. 그런 거부터가 당장 저한테는 되게 항상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네. 제가 이 일에 들어올 때 사귀고 있었던 친구가 이제 경찰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자기는 이제 연구원을 사귄다고 생각을 했겠죠. 맞네. 그러네. 근데 갑자기 심지어 국민의힘에 들어갔어. 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헤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헤어졌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감당 못했고 저도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감당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한 1년 정도 연애를 쉬었었는데 그때 잠깐 썸 탔던 분이 그런 얘기했던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 통해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저는 상상하니까 너무 짜릿한 그림이긴 한데 뭔가 보통 도파민 터지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뭔가 이상한 그런 쪽으로 그게 아니고 뭐랄까 보통은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쵸. 꽃 화환 같은 거 받고 이렇게 뭐 그 뭐랄까 정상 가족 그쵸. 퍼포먼스 보통은 그 중년의 하면서 남성과 그쵸. 중년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하하호 하는. 하면서 막 이렇게 손 들고 하는 네. 그 장면만 뭐랄까 각인이 돼 있는데 이제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양한 모습과 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파트너들과 같이 진짜 기쁨을 나누고 환호하는 모습들이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많이 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재훈님의 애인분의 그 마음가짐까지 알게 된 그쵸. 그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상이란 얘기를 하니까 결국 연결이 되는 게 정치가 결국 그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일상을 정치권, 정치계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의 관점으로 만약에 이걸 보면 사실 한참 미달이잖아요. 맞아요. 어디서부터 발생한 건지 모르는 괴리가 계속 생겨나고 사람들은 점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심과 그 반목과 이런 것들만 하게 되는 꼴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정치의 일상성을 회복할까 같은 것들을 물론 정치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계엄 이후에 이 우리가 정치를 모른 채 하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꼈듯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낸다는 게 무슨 뭐 인스타에 막 자기 이 정치 뭐 댓글 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네. 이 세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요. 냉소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게 곧 정치에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우리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그냥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정치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라인 타기 아니면은 정말 어떤 의원분 같은 경우에 막 본인이 막 이미 정치 공학도야.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뭐 정치 공학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이준석 씨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의원님들은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미 자기들 머리에서 정치 공학이 막 다 있어요. 계산이 근데 끝난 상태. 사실 그게 정치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냐가 정치잖아요. 근데 다들 정말 정치를 멀리해서 그냥 다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받을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편 만들까?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모를수록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치인들이 뭐라고 사는지 몰라야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알아서 잘해야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텐데 너무 못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쟤네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배우자도 내가 어떻게 일하고 사는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 일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건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상한 짓거리들 하는 것만 자꾸 보이니까 그것만 자꾸 이슈가 되고 저 사람들도 그 이슈 되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정작 자기들 일은 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모셨던 분들이 막 많지는 여러분은 아니에요. 뭐 한 손으로 꼽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정치인 분 한 분이 있다면 자기 일상을 잘 챙기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뭐가 힘든지 더 나아가서는 내 보좌진들이 뭐가 힘든지를 챙길 그러니까 내 주변의 일상에 뭐가 힘든지를 아는 정치인들이 참 귀한 것 같더라고요. 다들 멀리 있는 것만 보니까 내 주변이 뭐가 힘든지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왜 아픈지도 잘 몰라요. 정말 정치에 빠져 사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너무 다들 정말 내 주변과는 너무 다들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회성 좀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든지. 그치, 변호사들 네. 사회성 떨어지죠. 그쵸. 그런 포인트들이 네. 뭔가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면죄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정말 좋은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위가 어떤지 보다는 나에게 표를 줄 사람들, 나에게 진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는 거.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어린이들은 뒷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근데 그 이야기들 뒤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들이 또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정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버들님 생각하고 되게 조금 더 제 생각을 붙여보자면 너무 50, 60대 아저씨들이 정치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쨌든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집안일, 가족일 다 내 와이프가 해야 되고 나는 큰일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생각들에 다들 빠져 사시는 것 같거든요. 세팅 자체가. 네. 그게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고 근데 적어도 가끔 그냥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세대가 언젠가 좀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집안일 잘하는 걸로 우선 걸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은 뭐 정치인 역량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빨래 얼마나 빨래 잘하는지. 빨래 테스트. 그러니까 맞아. 손빨래 잘하는 거. 빨래 냄새나게 하는 사람 정치인하면 안 돼. 약간 그런 게 조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 한 몸을 간수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난 큰일 하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하니까. 네, 표정이 너무 화났나요? 근데 누구를 지금 떠올리면서 하는 말씀 같아. 아니 누가 너 보고 큰일 날라 그랬나. 그렇죠. 당장 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 챙기면서 나는 큰일 하니까 이건 못 챙겨도 돼. 약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못 챙겨도 돼가 어느 순간 내가 됐다가 어느 순간 내 가족이 됐다가 어느 순간 내 지역 사람들이 됐다가 어느 순간 내 나라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생각들을 다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얼마 전에 책을 본 건 아니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였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한테 똑똑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전체적인 주장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말하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넌 똑똑해, 넌 똑똑하니까. 근데 특히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루트가 옛날부터 있었다 보니까 연결지어서 이제 생각난 건데, 똑똑하다는 말이 이 사람한테 부여되는 순간 이 사람의 똑똑함은 사실 하나의 뾰족함 때문에 똑똑한 걸 수도 어떤 있는데, 특정 부분만 맞아요, 똑똑한 맞아요. 건데 근데 지금 맞아. 우리나라의 뭐 많은 정치인들이 음. 그렇게 하나에서 잘 돼서 음. 정치인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땄는데, 그게 정말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할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그 자리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이거 잘하면 저것도 잘할 거야라고 가늠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표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맞아요. 표 찍는 사람들도 문제고 공천 주는 것도 사실 문제고. 지금 문제점 지적을 하면서 이게 너무 비관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만.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볼 때도 이 지역에 뭐 얼마나 거주했다든지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다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강조하시는가, 네. 이런 걸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또 고민이 되고 궁금한 게 사실 제가 한 명 한 명 개인의 그 후보들을 다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공약이나 선거 활동할 때의 모습만 보고 사실 이 사람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러게. 이 사람한테 투표할지를 정해야 하는지, 사실 이거는 뭐 정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걸 재훈님한테 물어봐도 되나 싶긴 한데. 그러게요. 재훈님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누굴 보고 뭘 보고 투표하나. 네. 뭐 그래도 이렇게 내부자시니까. 맞아요. 그런 기준이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저 되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이든 당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의 결정에서 그렇게 크게 자유로운 정치인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결국엔 정당을 보고 찍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개개별의 인물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다, 아니면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인물을 보려고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지방의회 공보물 한번 쭉 보신 분들은 또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지방선거 공보물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너무 많고. 근데 너무 가까운 인물로 묘사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학원 선생님, 아니면 어디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잠깐 한두 번 본다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가치관을 따르느냐는 결국은 정당을 따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정당을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버들도 투표를 할 때 이렇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편에 가깝나요? 아니면 그래도 개개인의 좀 공약이나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더 보려고 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게, 지방의회에서 일하실 분들의 공약을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구에 사는 사람들 불편이 자기 지지하는 정당 따라 다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민주당 지지한다고 여기는 주차장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의 소속을 떠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일할지가 되게 그냥 비슷해지는, 판이해지는 것 같은데, 결국 근데 이게 또 어떤 정치의 세계로 들어가면 재훈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뭔가 표결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결국 당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 당세를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당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도 있는 것 같고, 특히 비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이 당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내가 여기를 밀어줘야 3% 넘어야 5% 넘어야 의석을 하나라도 가져갈 수 가져갈 있다.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찍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게 좀 뭐랄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음. 정치를 바꾸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다들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정당 가입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내가 찍는 정당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라는 게 공직 선거도 있지만 당 선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당을 움직일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못 해봤던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네, 저는 아직 정당에 가입해본 적은 저는 2개의 당에 소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 아니고. 지금은 무당. 무당층은 아니고. 무당은 아니고. 네. 네. 당적은 없습니다만. 어. 네. 저는 저도 추천해요. 어. 네. 재밌어요. 근데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은 어떤 활동들을 보통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때가 되면 막 문자가 날라와요. 우선 첫 번째로 당비가 입금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책임당원, 권리당원 뭐가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다. 네네. 하나가 오고 이제 또 하나로는 이번에 우리 당이 국회의장이랑 국회 부의장 누구를 낼 건데 누가 냈으면 좋겠어? 투표해줘. 그런 것들이 오고요. 야 이제 우리 당 당대표 뽑아야 돼. 누구 뽑을까?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면 정청래 뽑을까? 아니면 국민의힘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장동혁. 네, 네. 미국 갔다 오신 분. 네. 장동혁 뽑을까? 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뉴스에서만 보고 멀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주주가 된 느낌으로 맞아요. 정확하게 딱 그거예요. 그거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뭐 당비도 내고 회원 활동도 하고 이런 관심을 가져야 같이 돌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물론 투표하라고 오면 이제 투표하고 네. 이 정도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 근데 또 바깥으로 확장해서 보면 애초에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가져다주는 경험이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 지금 양당으로 대변되는 이 정치 구조상 그 양당의 당대표가 되면 또 바로 대권주자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 어떤 사람을 내가 밀어줄 것이냐가 곧 미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냥 뭔가 선거 처리돼서 내가 해야 하니까 뭔가 의무적으로나 책임으로 이렇게 딱 그냥 한 표를 행사하고 끝낸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정말 말한 것처럼 지지하거나 이렇게 궁금한 그런 정당이나 의원들한테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감각을 사실 가지는 게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치를 하면서 재훈님이 생각하고 원하시는 그 뭐랄까 평범한 삶? 네. 아니면 추구하시는 어떤 뭐 그게 꼭 정치적인 색깔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희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평범한 한. 모습. 네, 재훈님이 실제로 생각하시고 약간 이루고자 하는 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정치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돈이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냥 한 40 중반, 40 후반쯤에는 이 정치 산업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요? 네. 그때가 돼서 뭐 지방에 가서 어쨌든 박사학위도 있고 하니까 뭐 누굴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선 6시 퇴근하는 삶을 좀 살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이게 저는 또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대학원 다닐 때는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산업에 들어온 이후부터 부모님을 거의 못 봬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어쨌든 연령도 이제 있으시고 60대 중후반이 되어 가시고 네. 앞으로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봐도 100번을 못 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자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남자친구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잘 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뭐 그때 돼서 저는 굳이 막 제도가 보호해준다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물론 막 정말 응급할 때는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겠죠. 맞아요. 이런 병원이라든지. 왜냐면 제가 아파도 제가 사실 호혼 관계에 있을 그 친구는 제 보호자를 대줄 수는 없을 테니까 결국에는 뭐 모르겠어요. 제 동생이 또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제가 개인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저를 동생이 두 분. 네, 네. 보호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네. 그렇게 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이런 뭐 정책 활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시면서 예전에 처음에 재훈님이 생각하시던 것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뭔가 이렇게 정당도 옮겨보시기도 했고 뭐 그 안에서 회의감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시면서 사실 완전히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게 되면. 하지만 여전히 뭔가 정치를 계속 하시고 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는 여기서 냉소하지 않고 희망을 찾으신다는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네, 재훈님은 거기서 작은 것들이겠지만 어떤 변화들을 발견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오히려 변화를 발견하는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분야에서 계속해서 남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그거 박사학위 마무리하면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아예 분야를 뜰까? 정말 그냥 지금은 내 연구원 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 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다들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꿍꿍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저를 보는 저도 싫고 제가 또 그런 걸 못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좀 솔직하게 그러니까 일상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친구들하고도 뭔가 친구들도 뭔가 저한테 약속 하나 물어볼 때도 넌 바쁘지? 라고 물어보는 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올 2월에. 네. 근데 결국에는 다시 출마까지 넣고 또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어디선가 뭔가 일을 하게 된 거는 바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은 오히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 내가 내 일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을 뜨는 거 말고는 없다. 근데 저는 한국이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 친구들 다 한국에 있고 제 부모님도 가족도 다 한국에 있는데 미국 가서 살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사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어릴 때 이제 클럽에서 만났던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이 되게 사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부부도 이렇고 근데 때때로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친구들이 속상한 걸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그 친구들은 내 가족, 내 형제들 아니면 내 고등학교 친구들 못 보고 거기서 어쨌든 삶을 꾸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차피 연구원하고 사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냥 다시 이 분야 들어와서 어떻게든 해보자. 근데 딱 10년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와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40대 중후반 이러니까 제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더 특정되네요. 제가 편한 게 이름이 흔해서 편해요. 네. 물론 양당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몇 명 없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지 않을까. 맞네요. 계속 우리가 뭔가 꿍꿍이나 뭐 어떤 개인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로 정치인을 좀 표현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이제 꼭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게 꿍꿍이도 뭐랄까 긍정적인 꿍꿍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훈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내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만들고 싶어라고만 하면 이게 어떤 이기심으로 보일 수 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거는 뭐 개인의 욕망이나 욕구가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나 욕구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담보하고 있는 것이고 나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주면 그 좋은 꿈꾸미들이 많은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네. 그냥 자기가 불편해서 자기가 뭐 좀 더 잘나고 싶어서 자기가 불편했던 거를 뭔가 해결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업가들도 있는 것처럼 정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옛날 정치 얘기이긴 하지만 대동세상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너무 옛날로 가면 결국 그거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긴 네. 해. 다 같은 거니까요. 네네. 재훈님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좀 이기적인 이타심 같은 것들이 발휘되면 좋지 않을까. 재훈님도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뭐랄까 또 누군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꿈꾸는 일상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꿍꿍이를 보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네. 그러시군요. 네네네. 우리 고향의 담임 목사님이 되게 동성혼 엄청 반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개인 건 모르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보면서 주변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칭찬을 해요. 저런 청년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건실한 청년 이런 근데 느낌이구나. 아니 그래도 또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긴 했어요. 뭐 네. 해외 파견 나간 같이 뭐 집 지으러 헤비타트 그치, 하러 그치. 갔는데 거기서 뭐 리더십 있게 했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좋게 보였나 봐요. 그쵸, 그랬겠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진짜 제가 정치하는 이유를 알면 얼마나 꿍꿍이로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분 가치관에서는 안에선.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마저도 설득시키는 게, 그러니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내 주변을 설득하는 게 결국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언젠가 만약에 커밍아웃한 재훈이라는 사람이 출마하게 되면 꼭 한 표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스무스했어. 맞아요. 깜짝 놀랐네. 우리 지역구라면 네. 아주 피칭을 너무 잘하셔서 네네. 재훈님이 주변인을 설득하는 게 좋은 정치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설득해버린 거. 일단 저는 한 표 찍을 것 네.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표를 이렇게 표결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얘기는 저희가 오늘 이 안에서 뭐 웃자고 한 맞아요. 거기도 하고 사실 재훈님을 오늘 만나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너무 좋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정치 이야기나 본인의 일상 이야기나 이런 거를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저도 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할 때 저희 팟캐스트에 나름 전통이 있습니다. 네. 재훈님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노래가 뭘지 좀 궁금한데 한번 어떤 노래인지랑 왜 그 노래를 마무리 곡으로 가져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제가 또 커밍아웃 게이니까요. 여자 아이돌 노래를 추천할 텐데요. 전형적이다. 전형적이었어요. 네. 네네. 아이브의 럽다이브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브가 또 초딩돌이라면서 맞아요. 전 잘 몰라도 조카들이 초딩이라서. 초딩들의 대통령. 네. 또 이렇게 통합되는 게 있네요. 그러네요. 대통합시대. 그렇습니다. 네. 왜 러브다이브? 그냥 좋아하는 노래라서 가져오신 게 큰가요? 그것보다는 네네. 제가 딱 국회 들어가서 한창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막 일할 때 네. 막 새벽 2-3시까지 술 먹고 집에 가서 다음날 7시에 출근해야 되고 그런 게 한 4-5개월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냥 그 가사가 왠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숨 참고 럽다이브 하는 게. 좀 슬픈 노래로 숨 참고. 숨 참고 뛰어들어. 네, 우선 어쩔 수 없다 뛰어들자. 근데 또 그 곡이 살짝 우울한데 네. 약간 위로가 되는 멜로디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네네. 남자친구가 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음악하는 친구라. 근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힘들면 특히 정치라다 힘들면 그냥 그 노래 듣고 약간 뭐 이런 표현 잘 아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냥 끼로 흘려버리는 편입니다. 이야 정말 바로 이해가 되네. 아무튼
그 노래 추천도 너무 딱 맞는 곡으로 가져와 주셔서 너무 네. 좋고 진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어쨌든 사실 너무 나눌 이야기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밀린 일기와 함께 이야기 나눈 소감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버들님, 그늘님 이렇게 누군가를 닉네임으로 불러보는 게 사실 그 게이들 사이에서는 흔하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근데 이제 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불러보는 게 네. 재밌는 경험이었던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뭔가 혜미님 추천으로 오긴 했지만 저도 한번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하고 제가 또 이런 얘기가 잘 될까가 제가 저 스스로한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디선가 제가 또 만약 팟캐스트를 또 어디 출연해서 정치 팟캐스트에서 하고 있다면 네. 오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맞아요. 있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런 도움이라도. 네. 그래서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네, 주세요. 네, 그럼요. 그냥 정치인을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어떤 사람도 뭔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각자 이야기들이 다 있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학교, 그 사람들의 라인, 저 사람이 이재명의 아니면 뭐 장동혁의 사람이래 이런 걸 보기보다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좀 보신다면 투표하시는데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네. 좋은 마무리네요. 네. 재훈님이 좋은 마무리를 해주셔서 네. 제가 더 덧붙이는 게 의미가 더 없을 네.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그늘이었습니다. 버들이었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